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전일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매물 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코스피가 1% 넘게 내리면서 3,000선 밑으로 밀려났습니다. 2,975선에 마감했는데요. 시총상위 12종목 중에서 삼성 SDI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입성한 카카오페이는 시총 1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코스닥 역시 0.4%가량 하락하면서 간신히 천스닥을 지켜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 홀로 매수에 나섰는데요. 이 환율은 2주 만에 다시 1,18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뉴욕 증시와 베트남 증시, 파리 증시 등 이런 미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신흥국 시장은 계속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유소에서는 이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주유소에서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어제는 또 초록뱀이 급등을 해서 굉장히 또 기쁜 날이었는데 그렇죠. 바로 어제 추천을 해주셨던 이 넷게임즈가 바로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갈 기세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한가를 갈 뻔했는데 네. 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굉장히 그렇죠. 강했죠. 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거든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자, 어제 제가 바로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일장의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 살짝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테마주를 잘 보라 그랬고, 그래서 테마주 장세라 그랬지. 대형주들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일 거라 그랬고 지수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바라지 말아라. 근데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올라가는 것뿐이고 일부러 안 올라가기 때문에 테마주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건데요. 자, 한번 지수 한번 보면서 어제 했던 얘기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세력들이 맘을 먹질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움직여요.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급락은 없어요. 급락이 나오려면 미국 시장도 급락 나야 되고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나와야 되는데 걔네들은 안 빠지죠. 특히 유럽과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뭐 여러분들 징글징글하게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빠졌으니까 뭐 내일 좀 반등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박스권 매매 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테마주 위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흐름들이 굉장히 좋을 거다, 수익이 많이 날 거다라는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먼저는 유니온 머티리얼즈부터 볼게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라고 이게 이제 히토류 관련주 쪽인데 오늘 히토류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요소수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원래 이제 그 미중무역 갈등을 해서 이제 히토류 관련주 쪽인데 오늘 이쪽 요소수 문제로 해가지고 원자재 관련주도 움직이고 요소수 문제로 인해갖고 뭐 비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랬죠. 남해화기라든지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히토류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게 엮여가지고 그렇게 움직인 영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중무역 갈등에 대한 얘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유니온 머티리얼즈하고 유니온이 움직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 일주일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기사 내용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 인도네시아 그 쪽에 그리고 뭐 대만 그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함대가 같이 해갖고 이제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요게 이제 뭐 미국의 뭐 특수부대도 계속 보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항공모함들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심심해서 모인 건 아닐 거고 뭔가 긴장감을 좀 고조시킬 수 있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쪽에 있는 무역 갈등 관련주들 한번 보셔라. 차트도 괜찮다 하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요날 25일, 뭐 26일, 27일 요때에서 계속 22일 금요일 날도 아마 얘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회원들한테 추천도 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절반 팔고 또 절반을 또 팔아서 아주 쬐끔 남겨놨습니다. 쬐끔 남겨놨는데 왜냐면 또 더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매매 패턴. 그래서 유니온도 마찬가지고 티플렉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간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하자마자 이후에서 36% 올라갔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한 33% 올라갔는데 신의 한 수 소통 방송에 들어오고 싶으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매일 소통 방송을 장 끝나고 나자마자 여러분들과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재밌게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고리타분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상황들 그냥 재밌게 풀어드려요. 풀어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누리호 같은 거 언급도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여태까지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움직였다가 발사하면 거의 이제 그런 로켓 관련주들은 거의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서부터 해서 여러 얘기 하는데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어쨌든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지만 아마 회원들만 좀 수익이 났을 건데 아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록뱀 미디어인데요. 자 어제도 급등을 해서 자랑 좀 했죠. 근데 여전히 역시 안 빠지고 오늘도 다른 종목들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제가 녹색 넥타이를 계속 메고 올 생각인데 왜냐하면 초록뱀이 계속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아마 흔들리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을 잘 지지한 다음에 돌파가 되면서 우상향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저점 기준으로는 44%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114% 수익이 났는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30%에서 35% 수익 났다고 다들 인증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초록뱀 미디 혼자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그 엔터주에 대해서도 언급해드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제 그 엔터주에 대해서는 힌트를 많이 드리니까 막 그림 힌트를 많이 드려요. 너무 대놓고 되면은 재미가 없어서 제가 그림 힌트를 많이 드리니까 어쨌든 초록뱀 미디어를 비롯해서 다른 엔터주들도 잘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저점 기준으로는 수익도 아직도 많이 났어요. 최근에 샀던 사람들도 3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 바로 초록뱀 미디어고요. 자 그리고 넷게임즈 이렇게 테마주들이 잘 움직여요. 자, 넷게임즈. 제가 게임즈 안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넷게임즈는 바로 월요일 날에 그 신의 한 수 강의에서 도지은 앵커랑 같이 하는 강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뽑았던 종목 중에 그 신의 한 수 종목이 하나가 있고 함정 종목이 하나 있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서 5개를 예제 종목을 주는데 좋은 게 하나가 있고 조금 좀 덜 떨어진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좀 조금 덜 떨어져서 그렇지. 그런 종목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조금 왜 더디게 움직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를 내드려서 퀴즈를 내드렸는데 그러면 신의 한 수 종목이 뭔지는 뭐 보면 알겠죠. 그렇죠? 뭐 아직 제가 여기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꼭 확인하시면서 과연 신의 한 수 종목이 넷게임즈였는지 다른 거였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다만 그 5개 종목을 여러분들 예제 종목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에 표적 종목으로 실전 매매 종목에서 갖고 나왔다라는 거. 갖고 나왔다라는 얘기는 뭔가 좋았으니까 갖고 나왔겠죠. 그래서 어제 추천하자마자 어제 추천했어요. 어제 580원 15,850원을 추천해가지고 오늘 확 올라가면서 28.4%의 수익률을 오늘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그 게임 영상을 봤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는 좀 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움직였나 싶긴 하는데 근데 뭐 게임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쨌든 쭉 오늘 한번 움직였는데 아마 내일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잘 파신 분들은 잘한 거고 못 파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끝인가요? 자, 이게 세부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테마주의 흐름들이 계속 빠르게 돌아갈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실전 매매 종수나 신의 한 수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테마주의 흐름들을 잘 쫓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테마별 또 종목별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중요한 것이 또 내 종목이겠죠.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 강한 종목을 통해서 네, 수익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양한 투자 팁과 함께 또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1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마이크론요. 하나 마이크론 종목이시고요. 매수 거래 비중 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16,400원에 20%. 1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보니까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네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제가 사실은 주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유무상증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수익은 낮고 지금 더 가져가도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요. 네, 또 오는 4일 유상증자 이 권리락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네. 해봐야 할지 또 고민이 네네. 되실 것 같거든요. 저희 위원님께 네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네. 지금 유상증자 물어보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무상증자도 한다고 하거든요. 무상증자도 한다고 하나요? 유무상증자 네네. 둘 다? 네네. 일단은 무상증자는 무조건 호재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네. 반영이 돼갖고 그러네요. 유무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삼자 배정이면 일단 호재로 보지만 그냥 유상증자는 그냥 뭐 술에다 물 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재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꼭 유상증자라 그래서 악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뒷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뭐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 이런 데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유무상증자를 둘 다 지금 동시에 하는데 이거는 가고 싶으면은 그냥 호재로 붙이면 되는 거고요. 가기 싫으면 그냥 악재로 붙이면 되는 이슈인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유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뭐 폭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30만 주 사고요. 연기금도 4만 주 사고 그래서 지금의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움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뭐 폭락한다라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근데 올라갈 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20% 정도 비중이잖아요.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뭐 다시 재공략 한다라든지 그런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하나마이크로는 제가 5,950원에 추천해서 지금 330%인가 수익이 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너무 많이 올라갔고 좀 부담이 되지만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막 미친 듯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안 빠지고 있는데 요 애들이 언젠가는 한번 팔 거예요. 그때 같이 팔아야 돼요. 여기 보면 아직 얘네들이 외국인들하고 아직 기관들하고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죠. 그래서 네네. 보유는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빠져나가면 같이 팔고 나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셀트리온도 막 사줄 때에선 그랬는데 이게 셀트리온도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들이 아니 기관들이 팔면서 기관들이 여기서부터 팔았거든요. 고점서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팔고 나가니까 주가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7만원에서 21만 원 빠진 이유가 기관들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런 이 지경이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 하나마이크론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대비를 왜냐면 이게 지금 330% 갔어요. 제가 이거 5,950원에 작년에 실전 매매 네네. 점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300%는 아니고 한 270% 정도 되겠다. 27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라 이거는 좀 저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좀 길게 보더라도. 그래서 너무 길게 보고 뭐 너무 욕심내면은 또 그것도 또 너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팔 필요는 없고요. 아직 강항세를 이어지니까 좀 보유를 할 비중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슬금슬금 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NF요. ENF요. DNF. DNF요. 네. 네, DNF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400원에 30%요. 네, 25,400원에 30% 비중 네.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달 좀 넘었어요. 예, 지금 오늘 이제 19,350원에 종가가 형성이 네. 됐는데 어떤 부분이 좀 오늘 가장 궁금하실까요? 사고부터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 종목 네, 제가 찾는 가격까지 올려나 어떨려나 싶어서. 예, 고민이 매수가까지 되었어요.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가장 좀 네.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저희 네. 위원님께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잘 보고 DNF를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진작에 이거 질문 좀 주시지 그랬어요, 이거. 몇 번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연결이 잘 안 되셔서 네. 아쉽네. 자, DNF 일단은 기업은 좋아요. 실적도 지금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은데 네. 이거는 계속 좀 빠질 것 같아요. 어떡하니. 실적도 좋고 다 좋다 그랬어요. 뭐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빠질 것 같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이고 이제 디램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뭐 DDR5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기대감도 좋고 자 실적도 보게 되면요. 실적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컨센서스를 보니까 무지하게 좋아요. 매출액이 올해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가 증가를 하고 내후년도 또 증가를 하고 계속 증가 추이에 있어요. 여기 보면 계속 증가 추이에 있죠. 그래서 매출액도 그렇고 당기 순이익도 그렇고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갈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좀 기사를 보니까 근데 저는 그 기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그 무역 갈등으로 해서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길 거기 때문에 뭐 한국 기업이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예요. 한국 기업이 이전에서 2018년도에서도 반도체가 아니고 그냥 다른 기업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관세로 인해서 3조 정도를 적자를 봤다, 뭐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서도 미중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미중 그것 때문에 반도체를 가지고 한 4조 정도 적자를 볼 거다라고 얘네들이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는가?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기사가 뻥으로 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과거에 2017년도 기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반도체를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드 문제로 해갖고 중국이 막 공격을 했지만 반도체는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타격은커녕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제발 좀 팔아달라고 사정사정했던 애들이 중국 애들과 미국 애들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 애들은 뭐 우리가 그때는 뭐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중국 애들이 이제 사드로 공격을 하지만 뭐 반도체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서도 탄탄했던 그 상황에서 지금에서 뭐 이제 그런 관세 문제로 해가지고 뭐 한국 반도체를 그냥 안 받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 반도체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뭐 4조를 뭐 적자를 볼 수 있나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사로 주가를 빼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 기사가 먹혀서 반도체가 빠지느냐? 네, 빠질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기사인데도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력들의 의도가 빼고 싶은 거냐 올리고 싶은 거냐인데 자 반도체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얘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비슷한데 올해 지금 올 연말까지는 아직까지는 정신 차릴 생각을 하질 않아요. 어제 조정을 받고 내년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 기사들은 말은 안 되지만 그냥 그 거짓말에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오는 뭐 지금 반도체 디램 업황이 뭐 가격이 뭐 하락한다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뭐 관세 문제로 해나갖고 뭐 수익성이 나빠진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저는 거짓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 먹혀서 주가가 빠지는 데는 일조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네. 그 왜 그러냐면은 세력들이 반도체를 싸게 사가지고 내년에 많이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DNF를 보게 되면 주가 지금 25,000원대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 주셨으면 이게 지금 여기가 추세가 깨진 자리인데 주추세라 그러는데 주추세는 뭐냐면요. 사람의 허리 같은 겁니다. 허리. 사람이 허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 있지를 못하고 굉장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예. 주추세가 지금 깨져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반등 나와도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돼 있어서 실적이 좋아도 뭐가 좋아도 얘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보면은 벌써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그거를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려고 이미 벌써 올해 2월 달서부터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나가기 시작하죠. 지금도 계속 팔면서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는 이유는 뻔합니다. DDR5가 이제 도래를 하고 반도체 장비주, 재료주들 좋아질 거니까 실적도 좋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뭐 여기저기 좋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 반등 나와도 또 빠지면서 한 15,000원짜리까지는 밀려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얘도 35%나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지금 물린 가격대를 보면은 한 달 동안에 지금 23%, 아유 많이도 빠졌네.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이라는 걸 주는데요. 일단 22,000원 쪽으로 올 때에서부터 손절 준비를 좀 하시다가 재수 좋으면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잘 팔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지 말고 반등 줄 때 22,000원에서 꼭 전화 주시고 거기서 괜찮다라는 흐름에 다른 반도체에서 흐름이 나오면, 왜냐면 지금 반도체 하이닉스도 지금 대충 그래도 살아날라 그러거든요. 근데 바로 살아나지 않고 올라갔다 빠졌다 다시 올라갈 텐데 그래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럼 거기에서는 그냥 냅두지 말고요. 꼭 파셔야 돼요. 아셨죠? 예. 한 달간 지금 계속 이정수님 연결 전화를- 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지금 한 달 만에 됐어요. 빨리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많이 전화 걸어야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걸 줄 건데 뭐 오늘 뭐 시장도 그랬고 다 테마주들만 움직여서 그렇지 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 하이닉스가 뭐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할 거예요. 왜냐면 DDR5가 내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DNF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줄 텐데 그 반등을 줄 때 그 타이밍에 잘 한번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주추세 한번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걸려요, 이게. 여기서 한번 또 걸릴 거란 전에 말이에요. 한 번쯤 반등 오길래 추가 매수를 좀 했거든요. 아, 추가 매수 가셨어요? 이제 예, 이런 이제 4일 복불복인데 전에 그게 일전에 얼마에 사셨어요? 한 3, 4일 전에 한 3, 4일 전에? 6%가 오르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오르는 것 같다 싶어 얼른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넷게임즈나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와플이라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걸 사셨어야 되는데.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어쨌든 그런 걸 사셨어야 되는데 네. 요거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악수가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이게 확 올라가면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올라갈 때 빠져나가기 좋을 거고 떨어지면은 그게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근데 아직 떨어질 위험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떨어져도 그냥 그러면 좀 기다리게 되겠다. 매수가 같이 그지? 뭐 회사가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외국인들이 다 팔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들이 지금 흔들고 싶어해요 지금.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세력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3월 때부터 계속 샀잖아요 반도체가 좋아서. 근데 이 개인 투자자를 흔들고 싶으니까 별 말도 안 되는 악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자 봐봐 정말 반도체 안 좋지? 안 좋아질 거야. 4분기 생각보다 안 좋네. 내년에서도 이거 문제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겁을 주면서 흔들어 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반도체를 손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인데 아직 흔들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번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한 달 만에 상담 어렵게 됐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오늘이라도 상담 연결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세력들의 마음까지 봐주시면서 또 위원님께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 반등 나올 거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오늘 전략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넵튠요. 넵튠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기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5,400원요. 25,400원에 비중은 예. 몇 퍼센트실까요? 15%입니다. 15%에 담고 계시고요. 예, 네, 넵튠 25,400원이면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넵튠이 또 10월 초부터 네. 하락세를 딛고 계속해서 연일 또 장대 양봉을 뽑아내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보니까 5%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시장이 부진한 네. 와중에도 올라와 줬는데 좀 네. 매도인 시점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예. 아, 네.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일단은 수익이 시기는 한데, 근데 저항대가 지금 이제 걸리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아, 뭐 예. 수급은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고 한데, 일단은 실적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네요. 그래도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서 뭐 흐름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넵튠 모바일 게임을 속하고 장르별로는 캐주얼 게임, 퍼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까지는 제가 뭐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뭐 이슈가 되는 뭐 좋은 정말 뭐 대박 뭐 이런 게임들을 출시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관련된 뭐 이슈로 해가지고 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도 지금 8천억짜리고 넵튠 이게 아마 그 게임이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있을 거예요. 맞을 건데 제가 검색을 해보실 때 검색을 하면 안 돼서 그래서 뭐 광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3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걸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양승이 분할 매도로 3만. 조금씩 하면서 가시다가 예, 예. 게임주들은 아직 힘이 괜찮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한 절반 정도로 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그때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데 그냥 돌파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걸 욕심을 내버리게 되면 3만 5천 원까지 보고 만약에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3만 원 바로 뚫어버리면 좋은데 만약에 올라가는 척했다가 한번 빠졌다가 2만 원을 찍고 다시 올라가면은 그게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2만 5천 원까지 수익이 났다가 2만 5천 원 내려가 버리면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심해질 거고. 그래서 내일서부터 분할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한 절반 정도는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해서 3만 5천 원까지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넵튠 종목에 대해서 또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저항대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분할로 매도를 해서 조정해서 재매수해서 보다 더 큰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안전하게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건설. 현대건설 종목이시고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에 49,700원. 49,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와중에도 수익권이신 분들이 또 상담 전화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내가 이거를 네. 기간이 좀 됐는데 네. 40%를 샀다가 58,000원에 20%를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수익 실현 잘하셨네요. 6만 원을 20%를 한 6만 원 선 되면 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로부터 계속 내려서 그러네요. 네. 그래도 또 그때 수익 실현은 잘 하셨던 것 같거든요. 20% 수익 실현하시고 이제 20% 남겨두고 있는데 요 20%도 보다 더 큰 수익 좀 노려볼 수 있게끔 저희 위원님께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현대건설을 공략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예.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 괜찮은데 지금 대형주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 건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건설주의 흐름은 최악의 경우 다시 이렇게 조정받고
4만 원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네. 그거를 차라리 장기적으로 볼 거면 다른 종목에 물리는 것보다 현대건설에 그냥 물려서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나중에는 8만 원까지 저는 간다고 봐요. 장기적인 8만 관점. 원이요? 네, 8만 원. 원? 예.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 아, 예. 뭐 장기로 이게 산지가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과거서부터 쭉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계속 조정만 받고 계속 주가 흐름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서부터는 살아나려고 머리를 들고 있는 모양이라서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비중을 더 실어야 되는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모양으로 봐서 40%를 샀다가 내가 58,000원에 파셨어요 또? 예, 20%를 정리를 하고 6만 원을 가려면 6만 원쯤 가면 내가 또 20% 팔려고? 정리를 하려 했는데 그로부터는 그게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제 또 그래도 수익 나고 파신 거죠? 58,000원에 팔았어요. 58,000원에 수익에서 잘 파시고 그럼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예. 여기서는 그냥 어차피 지금 뭐 지수도 급락도 안 나오고 급등도 안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만 할 건데 나중에 정말 시장이 빠져버리게 되면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그냥 박살이 날 거예요. 예. 예, 그때서 차라리 얘를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빠지는 것보다는 내년에 대선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55,000원, 57,000원 내년에서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하려 해도 지금 혈액이 네. 이거저거 다 종목을 산 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없고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올 때 지금 정리를 해볼까. 이거를 그냥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팔아볼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고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뭐 하나의 전략이어서 현대건설만 딱 봤을 때에서는 장기적으로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질 않고 흔들려도 나중에 올라갈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을 드린 거고 현대건설만 지금만 봤을 때 근데 단기적으로 재미있느냐 보면 재미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파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정리를 하고 네. GS건설을 내가 또 25% 정도 현대건설이나 갖고 GS건설이나 거기에요. 그거 GS건설은 이제 지금 내가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손실 난 거를 물타기를 하겠다? 예. 저는 그냥 현대건설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을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거기인데 GS건설을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GS건설이 더 많이 빠지는데 현대건설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얘가 얘는 더 안 빠질 것 같고 둘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GS건설이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예, GS건설은 올라가지가 않아네.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은 5%밖에 안 빠지다 GS건설 30% 빠진다. 그러면 그때서 현대건설 팔아서 GS건설을 물타기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빠지게 되면 GS건설이 더 빠질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 현대건설은 기관하고 외국인들 둘 다 지금 가서 갖고 있는데 GS건설은 지금 기관들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더 내가 안전한 게 지금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을 내가 배당을 보고 내가 배당까지를 좀 지켜보려고 내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을란가. 아니 파신다면서요. 아니 이걸 뭐 지금 팔까 말까 지금 팔까 하고 봐 있는데. 고민이니까 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겠다. 그러면 파셔도 되는데 예, 안 팔겠다. 배당을 먹겠다. 그러면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님이 마음에 결정해서 나는 배당을 먹겠다. 그럼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예. 난 배당 필요 없다. 난 현금이 필요해. 그러면 파시면 돼요. 꼭 지금 뭐 현금을 필요보다도 나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아니요. 지금 안 네. 움직인다니까요. 지금은 지금은 안 움직여요. 지금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 지금 필요하신 게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좀 갖고 그러면 보유하세요. 내년까지 갖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가져가도 되는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하고 갖고 가는 거예요. 내년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빠지는 거를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장기 투자예요. 그러니까 내는 이게 지금 조금 수입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수입인데 이게 이제 한 5만 원, 4만 5천 원 정도만 올라오면
내가 매도를 한번 해볼까. 잘 안 생각-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네네. 빨리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계속 요 자리 계속 매물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빠지든가. 그리고 장기 투자는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싫으면은 현금이 원하면 지금 파셔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예. 가져갈 거면 보유를 하시고, 이거 떨어질 것도 생각하면서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배당을 먹기 위해서. 그거 아니다. 나는 그냥 현금을 필요하겠다. 지금 팔겠다. 근데 아직 안 파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 네. 가져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단기적으로는 좀 빠른 움직임은 없겠지만 이 당장은 움직임이 없더라도 길게는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오늘 말씀해드린 부분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 SDI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5%고요. 67만 5천 원에 샀는데요. 네, 67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오, 네. 오늘 또 코스피 중에 시총 상위 12종목 중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던 삼성 SDI 종목인데요. 오늘 정말 신기하네요. 계속해서 좀 수익권이신 부분들께서 좀 상담 전화를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73만 2천 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산지를 지금 80만 원까지 갔을 때도 지금 만파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60만 원대에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아, 그러셨군요. 네. 국가를 얼마에 팔아야 할지를 몰라가지고요. 오, 그러면은 좀 오래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6월쯤 매수하셨어요? 예, 오래됐어요. 80만 원까지 갈데도 안 파고 좀 더 간다 해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이번에 그냥 70만 원 깨져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네. 주가를 어디서 지금 잡아야 할까 좀 그게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또 8월 달에 또 80만 원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 못해서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언제 팔아야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 SDI 제가 작년에 이거 23만 원, 24만 원대 많이 추천했었었는데 한 5번, 6번 추천했던 종목이라 지금 23만 원, 25만 원대 추천했던 게 최근에 80만 원도 가고 그 이상도 갔던 종목이라 사실 저는 비싸서 잘 안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금액이 큰 사람들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고점놀이라 그래갖고 고점에서 왔다 갔다를 하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제가 고집이 있어요. 이거는 25만 원대에 사야 된다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25만 원 산다고 봐야 돼요.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장기 투자는 지금은 못 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맞지가 않고요. 다만 실적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 외국인들도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박스권으로 저점 한 65만 원, 그다음에 고점 한 80만 원 계속 그 안에서 적당히 사고 팔고 매매하는 데는 나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큰 수익은 안 나요. 자, 근데 네. 지금 매수 가격대가 지금 67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수익은 수익인데 요게 이제 단기간점으로 또 다시 여기서 또 쪼개면은 71만 원짜리가 깨지면은 이게 또 일로 밀려요. 65만 원짜리로.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서 71만 5천 원이 깨지면 그냥 차익 실현하는 게 나아 보이고요. 이번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76만 원짜리 있죠. 요 자리를 세게 올라가면 냅두면 되는데 여기를 좀 약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해가지고 76만 원서부터 80만 원짜리에서는 팔았다가 팔고 나서 또 내려오면은 다시 73만 원서부터 65만 원짜리 있죠. 일로 다시 밀리면은 다시 싸게 다시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 팔고 이게 매매가 유리하지 그냥 냅뒀다가는 나중에 이게 분명히 올라가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팔아먹기 시작하게 되면 조정을 쭉 받으면서 저는 50만 원까지도 조정 받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매매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80만 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76만 원을 세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76만 원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하시고 그런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6만 원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이죠. 유튜브와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달려주시죠.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문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자, 9만 원. 일단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비중은 30%시고. 자,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좀 두드러 맞았어요. 두드러 맞으면서 쿵 하고 떨어졌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우하향으로 지금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거든요. 근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해서 단번에 이렇게 올리지는 않아요. 시간을 두고 행보를 한 다음에 지금 오늘 확진자 숫자가 또 2,660명인가요? 그렇게 늘어났는데 어제 전일 대비 뭐 몇 명 늘어났대요. 근데 이게 사망자는 18명인가 19명, 그러니까 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추이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확진자는 늘어도 오히려 줄 수도 있는 거고, 확진자는 늘어도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막 100명씩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기존과 비슷한 상황을 가게 되면 위드 코로나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열리게 돼 있고, 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던 거는 최근에 이제 할로윈 데이 때 홍대에서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그러면 지하철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렇죠? 매 서울의 지하철도 그렇게 꽉꽉 몰려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그 면역이 다 면역체계 항체가 다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는 어느 정도 풀어도 그렇게 예전처럼 막 사망자가 확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한 몇 달 전보다 지금 하루에 사망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는 뭐 계절적인 요인이 앞으로 뭐 추위가 타게 되면 독감 사망자가 뭐 면역이 좀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확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면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다시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서부터 내년에서는 다시 올라오게 되면 한 9만 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이런 부분 아시고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음봉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 약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반등이 약하거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그 위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이게 뭐 너도 나도 이제 막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정부의 그 정책이 맞아 들어가고 사람들도 안심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어울리면서 또다시 분위기를 이렇게 막 올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는 추가 매수가 좋은데, 지금처럼 확진자 늘어나고 사망자 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가격 3,860원에 비중은 10%.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61선짜리 일단은 여기서 돌리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더 빠지면은 한 3,000원짜리까지 생각을 하세요. 추가 매수는 3,000원짜리 이하서부터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번에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들어줄 텐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할 거냐, 아니면 3,000원에서 할 거냐, 그 밑으로 할 거냐,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이 폭이 작지가 않아요. 지금서부터 20%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실리는 그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고, 근데 또 지금에서 바로 움직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서 올라가면은 바로 이렇게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3,000원 쪽으로 밀리면 추가 매수 질문을 다시 주시면 되고, 결론은 매매 패턴 주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아주 그냥 기똥차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매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쭉 떨어지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종목이지만 초보자들은 물렸다가 들어가자마자 20% 깨지니까 겁이 나는 그런 무서운 종목인데, 근 한 15%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죠. 원래 테마주들이 그래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손절을 좀 잘해야 되고, 이상한 종목 물리게 되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얘는 그래도 이상한 종목까지는 아니니까 뭐 조만간에 바닥을 찍고 3,000원짜리를 찍든 2,700원을 찍든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자,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 매수 가격 18,540원에 비중은 10%. 거래가 조금 미적미적하긴 하는데 뭐 이거 올라가면은 19,500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해 보시고 며칠 한 일주일 정도는 더 행보할 수 있는데요. 너무 놀라지 말고요. 그냥 갖고 있다가 19,500원 갔는데 거래가 없이 안 올라간다. 그럼 팔면 돼요. 거래 실리면은 뭐 21,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진
하이솔루스 이거 뭐 상장하자마자 한번 상한가 한번 갔다 그 다음서부터 계속 내리는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배신감으로 참 징글징글하죠. 신규 상장주들. 오늘도 카카오페이 보셨죠? 그러니까 소문난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원래. 일진 하이솔루스 71,000원. 이거를 71,000원에 뭐 그렇게 많이 물리진 않았네요. 이거 갖고 있어 보세요. 그 정도 자리면은 75,000원까지 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워낙 거래량이 없어서 75,000원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손실보다는 수익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요. 자, 대한전선 2,500원. 2,500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뭐 전선 테마주들 힘을 못 쓰긴 하지만 원래 전선 테마주들이 한 번 움직이면 아주 그냥 평 하고 움직입니다. 그냥 쭉쭉쭉 한 번씩 움직일 때가 되면. 그러니까 움직이면 잘 움직이는데 안 움직일 때는 참 이래요. 말 안 듣고 옆으로 행보만 하는데 괜찮습니다. 보유하셔도 되고 2,500원 넘어갈 때 거래량이 실리면 3,000원, 3,500원 가는 거고 거래 안 실리면 뭐 거기서 대충 뭐 팔아도 되고 갖고 있어도 되고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스피드 상담도 빠르게 도와주셨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네, 다양한 팁과 함께 재미있는 투자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이정수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꼼꼼하게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내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또 4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도 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뭐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요. 뭐 FOMC가 심심할 때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매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LG와 급락하는 이슈도 있었고 배터리 뭐 터져가지고 뭐 불났다 그러나요? 그런 의심들 뭐 그런 것들에 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 있고 안전한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면서 지금 뭐 떨어졌으니까 근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카카오뱅크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하락장이 아닙니다.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자,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시장 잠깐 보게 되면 네. 박스권장은요 단순해요.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고 더 떨어질까 봐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은 적당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오늘 적당히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거꾸로 올라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적당히 떨어지는 거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와장창 무너질 때가 문제인 거고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와장창 무너질 때가 문제인 건데 그럴 일이 당장은 없어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급락이 없으니까 박스권이 단단하게 만들어지죠. 그럼 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빠졌기 때문에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러니까 단순하죠. 빠졌으니까 올라가네. 그렇죠? 그럼 내일 올라가면 모레 어떻게 돼서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접근으로 매매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았네? 사야지. 올라갔네? 팔아야지. 단순하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매매 방법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거를 거꾸로 많이들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사면 되는 거고요.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지금 뭐 테마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장세 속에서 최근에 이제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유니오 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넷게임즈가 계속 급등을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오늘 가만 보면 코스닥 종목이 1,000개가 넘게 빠졌어요. 코스피도 680개인가? 뭐 와장창 다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근데 내일 양봉 나오면 넷게임즈나 그 초록뱀 미디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처럼 그렇게 가는 종목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은 그런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양봉이 안 나오면 일부 종목들만 몇 매들만 움직이는데 어쨌든 간에 갈 종목들은 갑니다. 근데 테마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 삼성전자 계속 갖고 있어봤자 수익이 안 나요. 삼성전자가 그냥 안전할 뿐이지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나머지 대형주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지수가 3,150을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150을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이게 움직이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근데 테마주들은 바로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그리고 계속 엔터주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엔터주들 지금 내일서부터 이제 애플 TV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 이제 슬슬 시작할 텐데, 그리고 NFT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NFT 이슈가 되면서 뭐 게임주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결제 관련주들 막 엮여서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부분에 대한 이슈를 잘 집중을 하시면서 관련된 패턴주들 잘 나눠서 들어가시면 된다.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신의 한 수 보시고요. 실전면 정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넓은 바닷속에서 또 서핑도 이 파도를 잘 타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박스권 시장, 테마주 장세 속에서 등락 파도를 잘 타면서 대응해 본다면 네, 수익 잘 챙길 수 있겠다라고 투자 팁 챙겨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분들이나 위원님과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빠른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